네, 며칠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지금 침수 또 고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그리고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지요. 어제와 이어서 재난 관련해서 대피 또 대응 행동 요령에 대해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식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대학교 반갑습니다. 김병식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연이은 폭우로 인해서 강과 하천물이 지금 크게 불어나고 있고, 네네. 지금 앞서서 보신 것처럼 댐들도 많은 물을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네네. 곳곳에 지금 홍수 경보,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 대응 요령, 이것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류에서 댐들이 방류를 하게 되면은 하류 지역에 이제 범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극한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방송이나 TV나 어떤 라디오를 통해서 실시간 속보를 파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은 이제 급류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야영이나 물놀이, 낚시 같은 것들은 행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지금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이 중부지방 곳곳에 산사태 위기 경보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심각 단계 발령이 됐습니다. 산사태와 관련한 대응 요령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토속류는 발생의 신호나 징후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큰 인명 피해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대응을 할 시기에 대비를 하는 행동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주변에 이런 곳에 농로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경상지를 정리하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상부에서 하부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사태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징후가 났을 때는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보다는 대피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 장마 비의 양도 많지만 특히 시간당 강수량 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시간당 20에서 30mm만 돼도 폭우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경신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거의 동남아 지역과 같은 그런 유사한 날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럴 때일수록 위험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요? 결국은 이 홍수에서 이 호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예전에는 양의 부분이었거든요. 지속 시간이라고 해서 장기간의 비가 와서 양이 이제 많은 경우가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집중호우, 그래서 강우 강도가 매우 중요하게 됐고요. 이 강우 강도가 중요하다는 거는 결국은 급격하게 이제 수위가 상승하게 되고 도시나 특히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어렵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도심지에 많이 발생을 하면서 설계치를 넘어서는 값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설계되어 있는 시설물, 도로를 포함해서 이런 대응 체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피해가 굉장히 급증한다고 볼 수가 있죠.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서 2년 전에 발생했었던 반지하 침수 사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는 지하 주차장도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집이나 사무실 침수 위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집에 물이 차게 되면은 거의 이제 빗기나 이런 것들이 떠다니면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반지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갑작스럽게 도심이 생기면서 물이 차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움직이고자 또 건물에서 지하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응을 할 때 대비를 하는 꼴이죠. 그래서 차량 이동도는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 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 차수판이 이제 통해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운전하다 보면 침수 위험이 크거나 이런 도로를 직접 지나가게 되는 경우에 대응 요령도 들었는데요. 최근에 걱정이 되는 건 길을 걷다가 하수구 역류할 때 맨홀 뚜껑 열림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이제 맨홀에서 이제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하수에서 올라오는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튀어오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맨홀에 맞아서 그러니까 다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침수가 되고 나면은 그 맨홀이 열렸을 때 그 부분으로 빨려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자체에서는 평상시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도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 맨홀 뚜껑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게 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열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매우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실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심히 물이 한쪽으로 쏠려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그런 쪽은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홍수 또 산사태 위기 상황에 재난과 관련해서 대피, 대응, 행동 요령까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병식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